혜성그룹 본사 20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과 불길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상속을 둘러싼 분쟁으로 소집된 임시 주주총회는 이미 시작부터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었다. 중앙에는 아버지의 병환을 틈타 그룹을 장악하려던 한서윤의 삼촌, 한명규 전무와 고모, 한혜진 이사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교활함과 탐욕이 뒤섞인 자신감이 엿보였다. 그들은 당연히 주식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믿었으며 이 자리가 단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사회 멤버들과 주요 주주들은 명규와 혜진이 펼쳐놓은 그룹 운영 계획에 건성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 모두 이 사태가 혜성그룹의 몰락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무정하게 느껴졌고 회의실의 묵직한 공기는 마치 며칠 동안 환기되지 않은 먼지처럼 느껴졌다. 명규 전무가 마치 승리 연설이라도 하듯 다음 단계의 구조조정 계획을 큰 소리로 발표하는 순간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지만 처음에 그들은 문을 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명규의 연설에 집중하는 척했다. 그러나 문을 통과해 들어선 인물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고 그 순간 회의실 전체의 공기가 멈춰버린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한서윤이었다. 5년 전 온갖 추문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혜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그녀가 그곳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등장이 마치 잘 짜인 드라마의 한 장면 같다고 생각했고 그녀의 모습은 5년 전에 연약하고 방황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서윤은 베이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군더더기 없는 실루엣은 그녀에게 단단한 강철 같은 느낌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차가웠으며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회의실 중앙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오랜 침묵을 깨고 나타난 폭풍 같았고 모두는 숨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녀의 양손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소년들이 손을 잡고 있었다. 두 아이는 똑같은 남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커다란 눈과 오뚝한 콧날은 보는 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아이들은 회의실의 엄숙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은 듯 보였고 오히려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주주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의 존재는 이 긴장된 상황에 예상치 못한 따뜻함과 동시에 충격적인 의문을 던져주고 있었다. 한명규 전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의 입꼬리가 경련하듯 떨렸다. 그는 서윤이 이 상황에서 나타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서윤은 회의 테이블 앞에서 멈춰 섰고 두 아이는 그녀의 정장 치마를 꼭 잡고 있었다. 그녀는 한명규 전무와 눈을 마주쳤고 그 시선 속에는 지난 5년 동안 켜켜이 쌓여온 냉정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삼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회의실의 고요함을 날카롭게 갈랐다. 혜성그룹 상속녀인 한서윤입니다. 이 자리는 제게도 권한이 있는 자리 아닌가요? 명규는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윤아, 네가 어떻게 여기에? 그리고 이 아이들은 누구냐? 서윤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그것은 마치 칼날처럼 차가운 비웃음이었다. 이 아이들은 제 아들입니다. 그녀는 주주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리고 혜성그룹의 적법한 상속인이자 다음 세대입니다. 주주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5년 전 사라진 그녀가 쌍둥이를 데리고 나타난 이 상황 자체가 거대한 스캔들이자 드라마의 시작이었다. 명규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서윤은 이미 주주들의 시선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았다. 삼촌께서 편법으로 모은 주식 지분은 이제 무효화될 것입니다. 서윤은 단 한 문장으로 명규가 지난 몇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을 무너뜨렸다. 저는 아버지의 위임장과 더불어 혜성그룹의 숨겨진 지분 5%를 확보했습니다. 저와 제 아이들이 가진 지분을 합하면 삼촌의 지분을 앞설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권력을 되찾겠다는 선언이 아니었고, 그것은 마치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는 전사의 모습이었다. 명규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거짓말. 네가 그런 돈을 어디서 구했어? 5년 동안 시궁창에서 굴렀을 네가. 서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명규의 저속한 말을 받아쳤다. 저는 5년 동안 시궁창이 아닌 생존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삼촌. 그리고 혜성그룹의 미래는 당신처럼 낡고 탐욕스러운 손에 맡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그 행동은 그녀가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복수뿐만이 아님을 보여주는 듯 했다. 두 아이는 엄마의 단단한 존재에 의지하며 조용히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고 비서로 보이는 한 남자가 황급히 들어와 명규에게 귓속말을 전했다. 명규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그의 눈빛은 당황함과 동시에 공포로 가득 찼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비서의 작은 속삭임은 마치 천둥소리처럼 회의실을 뒤흔들었고, 그 순간 서윤의 단단한 표정에도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명규는 이 혼란을 틈타 회의를 중단하고 서윤의 지분 확보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고 외쳤지만 이미 상황은 서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서윤은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가 물러서면 5년 전 그녀를 짓밟았던 악몽이 다시 시작될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의 상태는 안타깝지만 혜성그룹의 경영 공백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명규 전무의 모든 직위를 해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녀의 단호한 선언은 주주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었고 그들은 명규의 탐욕스러운 행보에 이미 지쳐 있었다. 결국 다수의 주주들이 서윤의 편에 섰고 명규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서윤을 노려보았지만 서윤은 이미 시선을 돌려 아이들을 안고 회의실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승리는 달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버지를 향한 걱정으로 무거웠고 5년 전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복잡한 감정들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서윤이 회의실을 떠나기 직전 회의실 중앙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에 긴급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경쟁그룹인 재경, 재큉, 그룹의 신임 회장 강태호, 강태호의 취임식 소식이었다. 화면 속 강태호는 마치 조각상처럼 완벽한 얼굴과 차가운 눈빛으로 연단에 서 있었다. 그의 등장은 이 모든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듯한 무언의 위협을 담고 있었고 서윤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5년 전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남자. 그리고 그녀의 두 아들의 아버지인 그가 바로 그곳에 있었다. 서윤은 아이들을 더욱 세게 안았고 그녀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슬픔과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곧바로 냉정한 가면을 다시 썼다. 가자, 준아, 우야. 그녀는 아이들에게 속삭였고 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강태호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스크린을 뚫고 자신을 겨누고 있음을 느꼈다. 혜성그룹의 승리는 시작에 불과했고 그녀는 이제 재경그룹의 냉혈한 회장, 그녀의 아이들의 아버지인 강태호와 피할 수 없는 정면 대결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의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귀환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한서윤의 갑작스러운 귀환과 혜성그룹 주주총회에서의 승리는 대한민국 재계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고 주요 일간지에 톱뉴스를 장식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서윤은 승리의 기쁨이나 만족감 대신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그룹병원 특실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옆을 지키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굳게 닫힌 눈꺼풀과 쇠약해진 호흡을 바라보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연민만이 가득했다. 5년 전 그녀의 무책임한 사랑과 방황이 아버지를 병들게 했다는 사실을 그녀는 부인할 수 없었고 지금의 승리가 그 죄책감을 씻어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겨울 햇살은 차가웠고 서윤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는 더욱 깊어졌다. 그녀의 옆에서 쌍둥이 아들 준과 우는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엄마의 슬픔과 긴장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조용한 방식으로 엄마를 위로하려 했고 준이는 아빠의 병실 침대 옆 작은 협탁 위에 꽃그림을 올려놓았다. 서윤은 아이들의 작은 손길에 잠시 평온을 찾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혜성그룹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들어섰고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긴장감이 역력했다. 서윤 대표님, 재경그룹의 강태호 회장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마치 폭탄을 터뜨리듯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미 병원 로비에서 대기 중이시며 대표님과 아이들의 신상 문제로 사적인 대화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서윤의 심장이 다시 한번 얼어붙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지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노골적으로 올 줄은 몰랐다. 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오려는 순간이었고 그녀는 이 순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바라보았고 아이들은 그녀의 긴장된 표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갸웃거렸다. 서윤은 아이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한 뒤 변호사를 따라 병원 내부에 마련된 비밀 접견실로 향했다. 그 방은 조용하고 방음이 잘 되어 있었지만 서윤에게는 마치 신문실처럼 느껴졌다. 강태호는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고 그의 차가운 눈빛은 마치 검은 호수처럼 깊고 알 수 없는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윤이 들어서자 천천히 일어섰지만 그 행동에는 예의나 친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단지 자신의 권력과 우위를 과시하는 듯한 냉랭함만이 느껴졌다. 오랜만이군, 한서윤. 그의 목소리는 5년 전과 변함없이 낮고 깊었지만 그 속에는 얼음장 같은 분노가 숨겨져 있었다. 네가 혜성그룹을 되찾든 말든 나에게는 관심 없다. 하지만 내 아이들을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강태호는 테이블 위에 2장의 사진을 던지듯 올려놓았다. 그것은 준이와 우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사진이었고 그의 말대로 두 아이는 강태호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서윤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고 그녀의 가슴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강 회장님. 서윤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제 아이들은 당신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시간을 벌고 싶었지만 강태호는 그녀의 모든 시도를 비웃듯 단호하게 대응했다. 이미 유전자 검사를 마쳤다. 한서윤. 그의 말은 서윤의 심장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혔다.
네가 혜성그룹 주주총회에 나타난 지 3시간 만에 끝낸 일이다. 너는 내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나? 그의 눈빛은 경멸과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서윤은 말문이 막혔고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가 5년 동안 필사적으로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죠? 그녀는 체념한 듯 물었다. 강태호는 의자에 기대앉아 서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마치 상대방의 모든 패를 읽고 있는 도박사 같았다. 간단하다. 두 아이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재경그룹의 피를 물려받은 아이들이다. 나는 그 아이들을 네가 혜성그룹의 상속 싸움에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용이라니요. 서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반박했다. 나는 내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이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아이들을 재경그룹의 권력 싸움에 이용하려는 거 아닌가요? 그녀의 말은 강태호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데 능숙했다. 그는 차갑게 미소를 지었다. 네가 나를 오해하고 있군. 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게 2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겠다. 강태호는 다시 한번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꺼내 놓았다. 그것은 깨끗하고 간결한 법적 문서였다. 첫째, 아이들의 친권을 내게 넘기고 너는 혜성그룹의 일만 전념해라. 나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과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대신 너는 아이들을 다시는 만날 수 없다. 서윤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아 몸이 굳어버렸다. 아이들을 포기하라니. 그것은 그녀에게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요구였다. 그녀는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안 돼. 나는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어. 없어. 그럼 2번째 선택지. 강태호는 서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여전히 냉정하게 말했다. 나와 결혼해라. 형식적인 결혼이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고 아이들은 재경그룹의 적법한 상속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너는 이 계약 결혼을 통해 혜성그룹의 경영권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고 나는 아이들을 내 옆에 둘 수 있다. 그는 서윤에게 마치 비즈니스 거래를 제안하듯 단호하게 계약 조건을 설명했다. 계약 기간은 3년. 그 후에는 깔끔하게 이혼할 것이다. 서윤은 5년 만에 만난 남자. 그녀의 모든 고통의 근원인 이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것은 사랑 없는, 오직 이해관계로 얽힌 차가운 거래였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증오한다는 것을 알지 않나요? 서윤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지 상상이나 해봤나요? 강태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감정 따위에는 관심 없다. 한서윤. 우리는 각자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이다. 너는 혜성그룹을, 나는 아이들을 얻으면 된다. 이 결혼은 너에게도 최고의 방패막이가 될 것이다. 그의 제안은 잔인했지만 서윤은 그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그녀가 강태호의 제안을 거절하고 독자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려 한다면 재경그룹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결국 혜성그룹은, 물론 아이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 분명했다. 5년 전처럼 다시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고통으로 가득 찼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좋아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 강태호는 서윤의 수능에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아이들의 양육에 전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어떤 이유로도 아이들과 나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 결혼의 목적은
오직 아이들의 안전과 혜성그룹의 보호여야 합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복수심으로 이 계약을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서윤은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다. 그녀는 강태호에게 다시는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강태호는 잠시 서윤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좋다. 내 변호사가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명시할 것이다. 그는 서류철을 닫으며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부터 약혼한 사이처럼 행동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 결혼식을 올리고 너는 내 아내이자 재경그룹의 안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혜성그룹 일도 계속할 수 있지만 내 행동은 재경그룹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돌덩이가 들어앉은 듯 무거웠다. 그녀는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동시에 가장 증오하는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했다. 그것은 그녀의 생애에서 가장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었다. 결혼식은 최대한 조용하게 진행해 주세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요청했다. 요란한 쇼를 원하지 않아요. 강태호는 다시 한번 비웃듯 미소를 지었고 그것은 마치 그녀의 순진한 요청을 조롱하는 듯했다. 쇼는 이미 시작됐다. 한서윤, 혜성그룹의 상속녀가 재경그룹 회장의 아이들을 낳고 결혼하는 이 자체가 가장 큰 쇼가 아닌가. 그녀는 더 이상 반박할 힘이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강태호 역시 따라 일어섰다. 그들은 가까이 마주 섰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마치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듯 멀게 느껴졌다.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죠? 서윤은 물었다. 지금부터. 강태호는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가 병원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너는 내 아내이자 재경그룹의 안주인이다. 그는 서윤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 손길은 차가운 강철 같았지만 서윤은 그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혜성그룹을 지키기 위해 이 잔인한 계약에 스스로 발을 들여놓았다. 서윤은 강태호와 함께 접견실을 나섰다. 복대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태호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 친밀한 접촉에 서윤은 소름이 돋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어야 했다. 그녀는 이제 강태호라는 거대한 파도에 몸을 맡겨야 했고 이 결혼 생활이 과연 그녀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알 수 없었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그녀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병실로 돌아가 아이들의 해맑은 눈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녀는 두 아이에게 이 잔인한 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고 알 수 없어 더욱 고통스러웠다. 재경그룹의 강태호 회장과 혜성그룹의 상속녀. 한서윤의 초고속 결혼 발표는 언론을 폭발시켰다. 사람들은 재벌그룹 간의 전략적 제휴라고 추측했지만 강 회장의 숨겨진 쌍둥이 아들들의 존재가 밝혀지자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한 비즈니스 이슈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하고 흥미진진한 막장 드라마의 서막이었고 대중은 이 커플의 모든 움직임에 열광적인 관심을 보냈다. 서윤은 그 모든 시선과 추측을 무시한 채 강태호의 거대한 저택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화려함의 극치였지만 그녀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강태호의 저택은 서울 북촌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웅장함이 결합된 거대한 성체와 같았다. 서윤은 두 아들 준이와 우의 손을 잡고 이 낯선 곳의 문턱을 넘었다. 아이들은 넓은 정원과 마치 미술관을 연상시키는 실내 장식에 압도되어 흥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반면 서윤의 마음은 무거운 짐을 진 듯 답답했고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과 고독함에 시달리고 있었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서윤은 시어머니가 될 강태호의 계모와 마주쳤다. 그녀의 이름은 윤미란이었고 우아하지만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인이었다. 미란은 서윤을 맞이하면서도 따뜻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세요, 서윤 씨. 이제부터 이 집안의 안주인 역할을 잘해주셔야 할 텐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환영보다는 경고와 비아냥거림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미라는 서윤의 등장이 자신의 아들이 아닌 강태후에게 힘을 실어줄까봐 불안해하고 있었고 서윤을 끊임없이 견제하려 들었다. 강태호는 서윤과 미란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감지했지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서윤에게 두 아이를 전담으로 돌볼 보모와 가정교사를 붙여주었지만 그 이상의 감정적인 교류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직 회사 일과 아이들의 안위에만 집중되어 있는 듯 했고 서윤은 철저히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아이들의 생모로 취급받고 있었다. 우리는 쇼윈도 부부라는 것을 잊지 마라. 강태호는 첫날 밤 서윤에게 단호하게 경고했고 그들의 방은 각자의 공간으로 나뉘어졌다. 서윤은 혜성그룹의 경영권을 지키면서 동시에 강태호의 저택 안주인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그녀의 일과는 살인적이었고 매일 아침 일찍 혜성그룹으로 출근하여 삼촌이 남긴 잔해를 정리하고 저녁에는 재경그룹 회장의 부인으로서 공식적인 만찬과 사교 모임에 참석해야 했다. 그녀는 가면을 쓴 채 우아하게 행동했지만 그 모든 행동은 강태호의 시나리오에 따른 연기에 불과했다. 그녀는 강태호가 자신의 계약 조건을 얼마나 철저하게 이행하는지 끊임없이 감시했고 그 역시 서윤의 일거수일투족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윤은 강태호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에게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다정하고 헌신적인 아버지였다. 강태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만들었고 잠자리에 들기 전 직접 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그의 차가운 외모 뒤에 숨겨진 부성애는 서윤에게 혼란을 주었다. 그녀는 그가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에 대한 증오심과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갈등했다. 어느 날 밤 준이가 갑자기 열이 나고 아파서 울기 시작했다. 서윤은 당황했지만 곧바로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가려 했다. 그때 강태호가 나타났다. 그는 잠옷바람으로 급히 달려왔지만 그의 얼굴에는 회사 일로 긴장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깊은 걱정과 불안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서 준이를 조심스럽게 건네받았고 그의 큰 손은 아픈 아이를 능숙하게 안아 올렸다. 내가 운전할게. 넌 준이 옆을 지켜.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응급실에서 밤을 새우는 동안 강태호는 단 한순간도 준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서윤은 그의 옆모습을 지켜보았고 5년 전 그를 사랑했던 기억이 썰물처럼 밀려왔다. 그때의 그는 이렇게 차갑고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열정적이고 때로는 서툰 청년이었고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처럼 이끌렸었다. 하지만 지금의 강태호는 너무나 단단하고 견고해서 서윤은 감히 그의 벽을 넘을 엄두를 낼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두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그의 아내라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며칠 후 서윤은 강태호의 계모인 윤미란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미란은 강태호의 경영 능력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해 재경그룹의 이사들을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다. 서윤은 혜성그룹의 일뿐만 아니라 재경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에도 휘말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미라는 서윤의 과거를 들춰내고 그녀가 아이들을 빌미로 강태호를 협박하여 결혼했다는 소문을 퍼뜨리려 했다. 서윤은 이 모든 공격을 막아내야 했고 그녀는 강태호와 자신의 계약 결혼이 결국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패였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서윤은 강태호에게 이 사실을 직접 알렸다. 그들의 대화는 항상 사무적이었고 감정적인 교류는 전혀 없었다. 당신의 계모가 당신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곧 대외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서윤은 차가운 사무실에서 그에게 보고했다. 강태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그의 냉정한 태도에 서윤은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당신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는 건가요? 우리는 계약관계이지만 최소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협력해야 해요. 강태호는 마침내 서류를 내려놓고 서윤을 응시했다. 내 말이 맞다. 협력해야지. 그의 눈빛은 깊고 예측 불가능했다. 나는 네가 혜성그룹의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네가 재경그룹 내부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는 서윤에게 재경그룹 내부의 복잡한 계보와 이사들의 성향이 담긴 비밀 문건을 건네주었다. 서윤은 그 문건을 받아들었고 그 순간 그들의 계약 관계는 단순한 쇼윈도 부부를 넘어 권력 투쟁을 위한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되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오는 위협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위협으로부터도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꼈다. 서윤은 문건을 검토하며 강태호의 방을 나섰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섰다. 강 회장님, 그녀는 조용히 그를 불렀다. 당신은 5년 전 내가 왜 사라졌는지 알면서도 왜 이 결혼을 제안했죠? 그녀의 질문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답을 알고 싶었다. 강태호는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 보였다. 그때 이 일은 이미 끝난 일이다. 내 관심은 오직 현재와 미래의 아이들에게만 있다. 그의 대답은 냉정하고 단호했지만 서윤은 그의 목소리에서 5년 전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았음을 감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방을 나섰다. 그녀는 이제 강태호라는 거대한 성 안에서 그의 방패막이가 되어야 했고 동시에 자신의 과거와 싸워야 했다. 강태호의 계모인 윤미란이 그녀를 위협하는 것 외에도 5년 전 서윤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친척들과 혜성그룹의 그림자가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두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고 혜성그룹을 재건하며 동시에 강태호의 차가운 저택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녀는 더 이상 5년 전의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생존자였고 이제 그녀의 싸움은 막 시작되었다. 한서윤은 강태호의 비밀 문건을 검토하며 재경그룹 내부의 권력 구조와 취약점을 빠르게 파악했다. 윤미란 계모가 주로 포섭하려 했던 이사들은 대부분 강태호의 아버지 때부터 그룹에 충성해왔지만 최근의 급격한 변화와 강태호의 냉정한 경영 스타일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서윤은 이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대신 그들이 가진 탐욕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단순히 강태호를 돕는 것을 넘어 이 기회를 통해 재경그룹 내부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확고히 해야만 했다. 그녀의 생존 전략은 오직 강해지는 것뿐이었다.
서윤은 혜성그룹의 일과 재경그룹의 내부 정치를 병행하면서 강철 같은 의지를 보여주었다. 아침에는 혜성그룹의 부실 자산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저녁에는 재경그룹 이사들을 위한 사교 모임에 참석하여 윤미란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그녀는 우아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했지만 동시에 비즈니스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논리적인 분석을 보여주어 이사들의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이끌어냈다. 사람들은 그녀가 5년 전에 방황하던 상속녀가 아니라 냉철하고 유능한 사업가로 변모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강태호는 서윤의 활약을 멀리서 관찰했다. 그는 그녀가 놀라울 정도로 영리하고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차가운 효율성은 그에게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서윤은 항상 그와의 거리를 유지했고 그들의 대화는 오직 회사 일과 아이들에 관한 내용뿐이었다. 강태호는 가끔씩 아이들을 안고 있는 서윤의 옆모습을 볼 때 5년 전에 따뜻하고 순수했던 그녀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겹쳐 보여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감정을 억누르고 그녀를 전략적 파트너로만 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은 혜성그룹 재건 작업 중 과거 명규 삼촌이 횡령한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 비자금의 일부가 익명의 계좌를 통해 재경그룹의 한 계열사로 흘러 들어갔던 것이다. 서윤은 이 연결고리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고 이 사실이 강태호의 아버지, 즉 재경그룹 회장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품게 되었다. 그녀는 이 비밀이 자신과 강태호, 그리고 두 그룹 사이의 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 깊은 불안감을 느꼈다. 한편 윤미란 계모는 서윤의 급부상에 위기감을 느끼고 최후의 카드를 꺼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강태호의 오랜 라이벌이자 그를 오랫동안 짝사랑해왔던 오민지라는 여성을 끌어들였다. 오민지는 재계에서도 영향력 있는 미디어 그룹의 상속녀였으며 서윤이 5년 동안 숨어 지냈던 과거를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었다. 민지는 서윤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강태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믿었고 서윤을 제거하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민지는 사교 모임에서 서윤과 마주쳤고 그들의 첫 만남은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 회장님 옆자리는 누구에게나 쉽게 허락되지 않는 자리예요. 한서윤 씨. 민지는 우아하지만 도끼 어린 미소로 서윤을 비꼬았다. 5년 동안 뭘 하고 돌아다녔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특히 두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된 후에는 더더욱. 서윤은 민지의 노골적인 위협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침착하게 응수했다. 제 과거는 이제 강 회장님과 두 아이의 미래를 위한 발판일 뿐입니다. 오민지 씨, 과거를 파헤치려 노력하기보다는 현재 재경그룹의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할 거예요. 민지는 서윤의 단호함에 잠시 당황했지만 그녀의 위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사립탐정을 고용하여 서윤이 5년 전 아이들을 낳고 홀로 살았던 해외 생활의 흔적을 쫓았다. 특히 그녀는 서윤이 재경그룹을 상대로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요구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녀는 서윤이 아이들을 이용해 강태호를 굴복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서윤의 평판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했다. 민지의 집요한 추적은 서윤에게 깊은 위협으로 다가왔다. 서윤은 민지의 움직임을 눈치챘고 강태호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대신 그녀 스스로 민지의 추적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지에게 일부러 왜곡된 정보와 잘못된 단서를 흘려주었고
민지는 서윤의 과거가 단순히 가난하고 고독했던 삶이었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서윤은 민지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숨기고 있었다. 그것은 5년 전 그녀가 한국을 떠나야 했던 진정한 이유와 아이들을 낳는 과정에서 겪었던 생사의 기로였다. 그 진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서윤은 그것을 강태호에게조차 말하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강태호는 늦은 밤 서재에서 일하고 있는 서윤을 찾아왔다. 그는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혜성그룹의 재무보고서를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서윤은 단 몇 달 만에 파산 직전에 놓였던 그룹을 안정시키고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놀랍군.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유능하네. 강태호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지? 우리는 동맹 아닌가? 서윤은 보고서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야만. 이 계약, 결혼이 끝났을 때 내가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강태호는 그녀의 독립적인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녀와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다. 서윤은 강태호에게 자신이 혜성그룹 비자금의 수상한 흐름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재경그룹과 관련된 계좌를 찾았습니다. 당신의 아버님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서윤의 눈빛은 불안했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확고했다. 강태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고 그의 눈빛은 어두운 그림자로 뒤덮였다.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함부로 내 아버지를 끌어들이지 마라. 한서윤, 재경그룹은 깨끗하고 투명하다. 네가 혜성그룹의 더러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괜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아닌가. 그의 격렬한 반응에 서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바로 침착함을 되찾았다. 나는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 회장님,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고 우리가 지금 눈 감으면 더 큰 문제로 돌아올 것입니다. 서윤은 강태호의 분노가 단순히 아버지에 대한 방어심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어쩌면 그 역시 이 비밀에 대해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서윤은 그날 밤 깊은 고민에 빠졌다. 혜성그룹의 비자금과 재경그룹의 연결고리, 그리고 강태호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5년 전 그녀를 한국에서 도망치게 만들었던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 결혼을 넘어선 복잡한 운명에 덫이 될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혀야 했지만 진실을 밝히는 순간 강태호와의 관계는 완전히 파국을 맞이할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잠든 두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해맑은 얼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민지와의 날카로운 대립 이후 한서윤은 민지가 자신의 5년 전 과거를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민지의 행동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 강태호를 흔들기 위한 윤밀한 계모의 전략적 도구임을 서윤은 간파했다. 그녀는 민지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리면서도 자신이 숨겨온 가장 고통스러운 비밀을 어떻게든 보호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이 비밀은 그녀의 약점이었고 동시에 강태호와의 관계를 끝장낼 수 있는 핵폭탄과도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은 강태호의 저택 서재에서 우연히 5년 전 그녀가 한국을 떠나기 직전 찍은
오래된 신문 기사를 발견했다. 기사는 재경그룹과 관련된 소규모 기업의 부도와 강태호가 연루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것이었다. 서윤은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5년 전 그들의 마지막 밤은 단순히 이별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호가 그의 아버지의 압력으로 억지로 저질러야 했던 실수와 서윤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희생했던 비극적인 사건의 시작이었다. 서윤은 그 밤의 진실을 강태호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호가 그날 밤의 모든 것을 잊었다고 생각했다. 당시 강태호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사고 직후 그녀가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스스로 도피를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때 자신이 떠나야만 강태호가 재경그룹의 후계자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기에 그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버리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깊은 내면의 상처였고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못한 그녀만의 아픔이었다. 하지만 민지의 집요한 추적이 계속되면서 서윤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민지가 확보한 단서 중에는 서윤이 해외에서 낳은 두 아이의 출생 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서류에는 강태호의 이름이 아버지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서윤이 그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증거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민지는 이 사실을 이용하여 서윤이 아이들을 미끼로 강태호를 협박하여 결혼했다는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 서윤은 이제 자신이 먼저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 판단했다. 서여윤은 강태호가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녀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의 앞에 섰다. 강태호는 여느 때와 같이 냉정했지만 서윤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고는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다. 서윤은 테이블 위에 5년 전의 신문 기사와 아이들의 출생 증명서 복사본을 내려놓았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강 회장님.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내 숨을 가다듬고 단호하게 시선을 마주쳤다. 5년 전 당신이 취해 운전했던 그 밤, 사실은 당신의 운전사가 누군가의 지시로 브레이크를 조작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서윤은 자신의 고통을 억누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의 아버지, 회장님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당신을 제거하려 했어요. 내가 당신의 차를 쫓아갔고 사고 직후 당신이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나는 당신이 살인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증거를 인멸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접근했어요. 당신의 후계자 자리를 지키고 싶다면 내가 당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과 이 사고에 모든 책임을 지고 영원히 사라지라고 했어요. 강태호는 서윤의 말을 듣는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마치 돌처럼 굳어졌고 그의 눈빛은 깊은 혼란과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5년 전의 기억을 되짚어보려 애썼지만 그 밤의 기억은 여전히 안개처럼 희미했다. 말도 안 돼. 내가 너에게 그런 짓을, 내 아버지가 강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희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그녀를 배신자이자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여자로 치부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나는 당신이 재경그룹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어요. 서윤은 눈물을 애써 참으며 말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출생 증명서는 내가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위조한 것이었어요. 나는 이 모든 고통과 비밀을 당신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짊어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민지 씨가 이 모든 것을 파헤치려 해요. 나는 당신에게 이 모든 진실을 먼저 알리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고통은 강태호의 심장을 후벼 팠다. 강태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의 눈빛은 서윤에게 향하는 분노가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자책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한서윤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었지만 그것은 그녀를 향한 절규였다. 왜 내게 5년 동안 오해 속에서 살게 했지? 네가 사라진 후에 나는 너를 원망했고 나 자신을 비난했어.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었다니. 그는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그녀의 희생에 대한 깊은 감동을 느꼈다. 5년 동안 그가 느꼈던 증오심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서윤은 강태호의 격앙된 감정 속에서 진실의 무게를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후회는 이제 필요 없어요. 강 회장님,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이 진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진실을 이용하여 당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냉철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를 향한 깊은 연민을 담고 있었다. 강태호는 서윤의 어깨를 붙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5년 전의 그날처럼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듯했다. 미안하다, 서윤아.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고 서윤은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그 순간 그들의 계약 결혼은 단순한 비즈니스 동맹을 넘어 5년 전의 비극을 함께 극복해야 하는 운명적인 동반자 관계로 변화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증오심 대신 깊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강태호의 아버지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강 회장은 서윤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 깊은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재경그룹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아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서윤을 희생시켰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다. 이 진실은 재경그룹 내부의 권력 구조를 뒤흔들 것이 분명했고 강태호는 아버지와의 정면 대결을 준비해야 했다. 그는 서윤의 손을 잡았고 그들의 손길은 차가운 계약서가 아닌 뜨거운 연대감을 상징하고 있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비밀도 없이 모든 것을 공유할 것이다. 강태호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고 그녀의 옆에는 그녀를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는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비극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고난과 역경을 딛고 다시 피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함께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향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강태호는 서윤에게서 5년 전의 진실을 듣고 깊은 혼란에 빠졌지만 그 혼란은 곧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서윤을 향한 죄책감으로 변했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얼마나 헛된 증오와 오해 속에 살았는지 깨달았다. 서윤은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여인이었다. 이 깨달음은 강태호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고 그는 서윤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호는 출근하기 전 아이들 방이 아닌 서윤의 방 문을 두드렸다. 서윤은 놀라 문을 열었고 강태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길은 5년 전의 격렬한 사랑을 담고 있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단단한 신뢰를 담고 있었다. 오늘은 혜성그룹 이사회에 동행하겠다. 강태호는 말했다. 이제부터 내 싸움은 곧 내 싸움이다.
공식적으로도 우리는 완벽한 동맹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해. 그의 말은 그녀에게 거대한 힘과 안도감을 주었다. 그날 이후 강태호는 서윤을 대중 앞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했다. 사교 모임에서 오민지가 서윤의 과거를 들춰내려 할 때마다 강태호는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단호하게 민지의 말을 끊었다. 내 아내는 혜성그룹의 경영자이자 재경그룹 안주인으로서 완벽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녀의 과거는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의 공개적인 지지는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윤미란, 계모와 오민지의 입지를 더욱 좁혔다. 서윤은 강태호의 보호 속에서 예상치 못한 안정감과 따뜻함을 느꼈고 그들의 관계는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강태호는 서윤이 재경그룹 비자금 흐름에서 발견한 단서를 바탕으로 아버지의 과거 행적을 비밀리에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할 수 없었기에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비서팀을 통해 5년 전의 교통사고와 혜성그룹 비자금의 관계를 조사했다. 진실은 강태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복잡했다. 그의 아버지는 혜성그룹의 몰락을 가속화하여 재경그룹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강태호의 사고를 이용하거나 최소한 방관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 사실은 강태호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었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어느 비오는 날 저녁, 서윤은 혜성그룹의 부실 자산 처리 문제로 야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5년 전 그녀가 비를 맞으며 강태호의 차를 쫓아갔던 비극적인 밤을 떠올렸다. 그 기억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강태호가 들어섰다. 그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를 들고 있었다.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어야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서윤은 그의 다정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이 조용히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강태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5년 전, 네가 날 떠난 후 나는 매일 밤 너를 원망했어. 네가 날 배신하고 도망쳤다고 생각했지. 그는 깊은 후회와 함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고 나니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 너는 나에게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을 텐데 왜 나를 위해 그런 희생을 감수했지?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슬픔이 고여 있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다. 사랑했으니까요. 당신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랐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에게 가한 압력과 고통을 보면서 나는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훌륭한 리더가 될 것이라 믿었어요. 그녀의 고백은 5년 만에 강태호에게 전해지는 진심이었다. 강태호는 그녀의 솔직함에 감동했고 테이블을 가로질러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고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뜨거운 감정이 다시 피어오르는 듯했다. 그들의 관계는 계약을 넘어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인물이 저택으로 찾아왔다. 바로 강태호의 생모 최지영, 초이, 지영 여사였다. 그녀는 강태호가 어릴 적 이혼하고 재경그룹을 떠났던 인물로 재계에서는 이미 잊힌 존재였다. 최지영 여사는 자신의 아들 강태호와 손자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했고 그녀의 등장은 윤미란 계모와 강 회장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 지영 여사는 재경그룹의 창업자 일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녀는 강태호와 서윤의 결혼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불분명했다. 최지영 여사는 서윤과 조용히 만났다. 그녀는 서윤의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숨겨져 있었다. 강 회장과 결혼한 이유가 단순히 아이들 때문만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서윤 씨, 지영 여사는 조용히 서윤의 심리를 꿰뚫었다. 당신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보았어요. 당신은 혜성그룹을 지키는 동시에 재경그룹의 더러운 비밀까지 파헤치려 하고 있어요. 지영 여사는 서윤에게 자신이 강 회장의 아버지와 오래전부터 비밀리에 싸워왔다는 사실을 넌지시 알려주었고, 서윤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지영 여사는 5년 전 강태호의 교통사고 배후에 강 회장의 비서실장이 있었다는 증거를 서윤에게 전달했다. 이 증거는 강태호의 아버지가 아들을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을 거의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었다. 서윤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것이 바로 혜성그룹 비자금과 재경그룹이 연결된 이유임을 깨달았다. 강 회장은 혜성그룹의 부실을 이용해 자신의 비자금을 마련하고 동시에 아들을 제거하여 자신의 후계 구도를 공고히 하려 했던 것이다. 서윤은 이 엄청난 진실을 강태호에게 전해야 했다. 그날 밤 강태호는 서윤이 준 문건을 보고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그의 눈빛은 고통으로 가득 찼고 그는 서재의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서윤은 그의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그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태호 씨.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고 그들의 관계는 계약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났다. 강태호는 서윤에게 몸을 돌려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5년 동안 억눌렸던 사랑과 고통의 해방이었다. 나를 떠나지 말아줘, 서윤아.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서윤은 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사랑은 비극적인 시작이었지만 이제 서로를 향한 진정한 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시작되었다. 그들은 함께 힘을 모아 강 회장의 음모와 재경그룹 내부의 부패에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목표는 이제 아이들의 안전을 넘어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최지영 여사가 건넨 결정적인 증거는 강태호의 아버지인 강 회장이 혜성그룹의 비자금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심지어 아들인 강태호의 사고를 묵인하거나 사주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진실은 강태호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제시했다. 그는 더 이상 재경그룹의 권력만을 쫓는 냉혈한 후계자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와 맞서 싸워야 하는 아들이자 남편이 되었다. 서윤은 그의 곁에서 굳건한 동맹이자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다. 서윤은 혜성그룹 내부에서 명규 삼촌이 저지른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마무리 짓는 과정에 돌입했다. 그녀는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혜성그룹의 대표이사로 선출되었고 그녀의 권위는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명규 삼촌의 모든 비위 사실을 정리하여 검찰에 고발했고 그의 몰락은 시간 문제였다. 명규는 자신이 궁지에 몰리자 서윤에게 최후의 복수를 감행하려 했다. 그는 강태호의 아버지인 강 회장에게 접근하여 서윤의 가장 큰 약점, 즉 강태호가 5년 전 자신을 희생하여 그녀를 구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명규는 서윤이 이미 강태호에게 진실을 고백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서윤은 명규의 움직임을 예상했고 강태호와 함께 역공을 준비했다. 그들은 명규가 강 회장을 만나는 자리를 미행했고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와 서류를 비밀리에 확보했다.
명규는 강 회장에게 혜성그룹의 비자금 연결고리를 끊는 대가로 서윤의 과거를 폭로하려 했지만 이 모든 행위는 서윤과 강태호의 손에 의해 고스란히 기록되었다. 이로써 명규는 강 회장과의 공모 혐의까지 뒤집어쓰게 될 위기에 처했다. 결국 서윤은 명규를 궁지로 몰아넣었고 혜성그룹 이사회에서 명규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그의 주식을 압류하는 데 성공했다. 명규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인 채 서윤에게 마지막으로 독서를 퍼부었다. 네가 이긴 것 같지? 네가 재경그룹 회장과 손을 잡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야. 내 남편의 아버지가 네 할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너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명규의 말은 서윤이 혜성그룹 비자금 조사 중 발견했던 강 회장의 수상한 행보와 일치했고 서윤은 더욱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혜성그룹 내부 정리를 마친 서윤은 강태호와 함께 재경그룹의 권력 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강태호는 아버지의 비자금 및 과거 행위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 멤버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였다. 윤미란, 계모와 오민지는 여전히 강태호를 견제하려 했지만 서윤이 혜성그룹 대표이사로서의 권위와 강태호와의 확고한 연합을 보여주자 그들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다. 서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강태호의 경영 철학과 비전을 강력하게 지지했고 그녀의 논리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은 이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강태호는 아버지와의 정면 대결을 앞두고 깊은 내적 갈등을 겪었다. 그는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자신과 서윤에게 가해했던 잔인한 행동을 용서할 수 없었다. 서윤은 그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대신 사실과 논리를 통해 접근했다. 당신이 지금 물러서면 재경그룹 전체가 무너질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이미 선을 넘었고 당신이 그를 막지 않으면 아이들의 미래까지 위험해집니다. 서윤의 단호한 조언은 강태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강태호는 재경그룹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고 이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인 강 회장의 비윤리적인 경영 실태와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 회장은 이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강태호가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네가 감히 네 아버지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강 회장은 격렬하게 소리쳤지만 강태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재경그룹의 미래와 그룹을 믿고 투자한 주주들을 위해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이사회와 주주들은 강태호의 용감하고 단호한 행동에 압도되었고 결국 강 회장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강 회장은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고 재경그룹의 경영권은 일시적으로 강태호에게 넘어왔다. 강태호는 승리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기쁨보다는 슬픔과 고독함이 더 짙게 드리워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몰락을 직접 지켜봐야 했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서윤은 조용히 그의 옆을 지켰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강태호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 그날 밤 강태호는 서윤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했다. 네가 없었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야. 서윤아, 이제야 내가 너에게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줄 수 있게 되었어. 그의 눈빛은 5년 전의 상처를 완전히 씻어낸 듯 맑고 깊은 애정을 담고 있었다. 서윤은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이미 가족이에요. 태호 씨, 함께 이겨내야죠. 그들의 관계는 비로소 온전한 부부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강태호는 서윤과 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강 회장이 숨겨놓은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다. 명규 삼촌이 언급했던 서윤 할아버지의 죽음과 강 회장의 연루 가능성. 이 잔인한 진실이 곧 그들을 덮칠 터였다. 강 회장의 몰락은 재경그룹에 일대 혼란을 가져왔지만 강태호와 한서윤의 확고한 리더십과 연합으로 인해 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다. 그러나 강태호는 승리의 기쁨보다 아버지에 대한 깊은 슬픔과 배신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서윤과 아이들을 위해 굳건한 모습을 보이려 애썼지만 밤마다 서재에 홀로 앉아 과거를 되돌아보며 고통스러워했다. 서윤은 그런 그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고 그가 짊어져야 할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명규 삼촌이 마지막으로 던진 폭탄 발언은 서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혜성그룹의 창업자이자 서윤의 할아버지의 죽음에 강태호의 아버지인 강 회장이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었다. 서윤은 혜성그룹 비자금의 흐름을 다시 한번 면밀히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5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쓰러진 날과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날의 재무 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두 시점 모두 혜성그룹의 핵심 기술 정보가 익명의 계좌를 통해 재경그룹으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었다. 서윤은 강태호에게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강태호는 이미 아버지의 비인간적인 행동에 충격을 받은 상태였지만 사랑하는 서윤의 할아버지 죽음까지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말도 안 돼. 아버지가 그 정도로 잔인할 리가 없어. 강태호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그의 부정을 비웃듯 명확하게 다가왔다.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도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기를 바라요. 태호 씨. 하지만 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어둠 속에서 살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끝내야만 해요. 강태호는 결국 자신의 아버지와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윤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은퇴한 아버지의 별장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강 회장은 모든 것을 잃은 채 고독하게 지내고 있었다. 강태호는 아버지에게 혜성그룹의 기술 유출과 서윤의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물었다. 강 회장은 처음에는 완강하게 부인하며 아들에게 분노를 표출했지만 강태호가 제시한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결국 무너졌다. 그래, 내가 그랬다. 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절규했다. 혜성그룹이 우리 재경그룹을 위협하는 유일한 존재였어. 나는 재경그룹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너에게 더 완벽한 그룹을 물려주기 위해 그 모든 일을 저질렀다. 네 할아버지는 협조를 거부했고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강 회장은 5년 전 강태호를 제거하려 했던 이유도 밝혔다. 그것은 강태호가 혜성그룹의 딸인 서윤과 결혼하여 재경그룹의 피를 더럽힐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는 권력과 혈통에 대한 광적인 집착으로 모든 것을 망쳤던 것이다. 강태호는 아버지의 잔인한 고백에 절망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평생을 존경해온 리더가 아니었고 단지 권력과 탐욕에 눈이 먼 괴물일 뿐이었다. 강태호는 서윤에게 가해진 모든 고통과 희생이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더 이상 재경그룹의 후계자가 아닙니다. 제가 당신의 뒤를 이어 이 더러운 그룹을 이어받는다면 저는 영원히 서윤과 아이들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눈앞에서 재경그룹의 모든 권한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서윤은 충격에 빠졌다. 강태호가 그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려 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큰 결정을 내렸는지 알았기에. 그의 희생에 감동하는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강태호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았다.
왜 그랬어요? 태호 씨, 당신이 재경그룹을 포기하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강태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권력보다 너와 아이들이 더 소중해. 서윤아. 나는 이제 명예로운 리더가 되는 것보다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고 싶어. 강태호는 곧바로 재경그룹 이사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지만 강태호의 아버지에 대한 내부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강태호의 결정에 대해 쉽게 반박할 수 없었다. 윤미란 계모와 그녀의 아들이 이 기회를 틈타 경영권을 차지하려 했지만 서윤희 혜성그룹 대표이사로서 공개적으로 강태호를 지지하고 강 회장의 비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자 그들은 잠잠해졌다. 강태호의 사임은 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재경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룹은 일시적인 위기에 처했다. 강태호는 재경그룹의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서윤과 아이들을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떠나려 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서윤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다. 그러나 서윤은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강태호의 희생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고 두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 싶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재경그룹의 회장 자리가 아니에요. 서윤은 강태호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부패하고 낡은 구시대의 권력 구조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 윤미란 같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재경그룹을 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릴 거예요. 서윤은 강태호에게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상기시켰다. 그는 단순한 회장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을 만들고 싶어 했다. 서윤은 강태호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혜성그룹과 재경그룹은 이제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강태호는 서윤의 확고한 의지와 논리적인 계획에 감명을 받았고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이제 사랑하는 연인이자 각자의 그룹을 이끄는 강력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각자의 그룹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었다. 그들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들 앞에는 재경그룹 내부의 마지막 잔존 세력과의 치열한 싸움이 남아 있었다. 강태호가 재경그룹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아버지의 비위 사실을 공개하자 재계는 격변했다. 강태호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의 사임은 낡은 구시대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고통스러운 희생이었다. 서윤은 혜성그룹 대표이사로서의 위치와 강태호와의 확고한 연합을 바탕으로 재경그룹에 대한 우호적인 지원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그녀의 지지 선언은 재경그룹의 주가 폭락을 막고 혼란에 빠진 주주들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윤미란 계모와 그녀의 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경영권을 차지하려 했다. 그들은 강태호가 재경그룹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비난하며 이사회와 주주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그룹을 안정시킬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서윤희 혜성그룹의 이익을 위해 재경그룹을 이용하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서윤과 강태호는 이들의 얄팍한 술수에 맞서기 위해 더욱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했다. 그들은 더 이상 권력을 쫓지 않았지만 정의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 싸움을 끝내야 했다. 서윤은 혜성그룹의 주요 자금 흐름을 이용해 재경그룹의 취약한 계열사에 전략적으로 투자했다. 이 투자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 강태호의 복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행위였다. 그녀는 공식적인 기자회견에서 강태호가 재경그룹의 부패를 청산하고 그룹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진정한 리더라고 옹호했다. 그녀의 강단 있는 태도와 논리적인 설명은 여론을 움직였고 윤미란 측의 주장을 무력화시켰다.
강태호는 서윤의 지원을 바탕으로 재경그룹 내부의 핵심 인력, 특히 젊고 유능하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던 임직원들을 규합했다. 그는 아버지의 시대에 억압받았던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더 이상 재경그룹의 회장이 아니었지만 그의 진정성과 리더십은 회사 내부에서 더 큰 존경을 받았다. 이들의 조용한 움직임은 윤미란 측에게 예상치 못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과 강태호는 쌍둥이 아들 준이와 우를 유치원에서 데려오던 길에 윤미란 측이 고용한 불량배들에게 위협을 받는 사건을 겪었다. 그들은 강태호에게 재경그룹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고 협박하며 아이들을 해치려 했다. 그 순간 강태호는 본능적으로 서윤과 두 아이를 자신의 품에 안고 불량배들에게 맞섰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5년 전에 격렬하고 뜨거웠던 분노가 타올랐다. 그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졌고 서윤은 강태호의 희생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경미한 부상을 입은 강태호는 병실에서 서윤에게 조용히 말했다.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해도 이들은 우리가 원하는 평화로운 삶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우리가 완전히 이들을 꺾지 않으면 아이들은 영원히 위협받을 거야. 나는 다시 싸울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경그룹의 회장 자리가 아닌 아이들의 안전과 진정한 정의를 위해 싸울 거야. 서윤은 강태호의 손을 잡았다. 나도 당신과 함께 싸울 거예요, 태호 씨. 나는 이제 혜성그룹의 대표이사예요. 우리는 혜성그룹과 재경그룹의 새로운 연합을 통해 이 낡은 세력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어요. 그녀는 강태호에게 자신이 이미 재경그룹의 소액 주주들을 규합하고 있으며 최지영 여사 강태호의 생모의 은밀한 지원까지 확보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로써 그들은 윤미란 측의 지분을 압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강태호는 서윤의 대담하고 치밀한 계획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 서윤아, 나는 너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다. 강태호는 진심으로 말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과 영원한 사랑뿐이다.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그들의 사랑은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고 그들의 연대는 그 어떤 권력보다 강했다. 마지막 대결의 날, 재경그룹의 임시 이사회 회의가 소집되었다. 윤미란 계모는 자신만만하게 경영권을 주장했지만 서윤이 혜성그룹 대표이사 자격으로 등장하여 강태호의 복귀를 강력하게 지지하며 소액 주주들의 위임장을 제시했다. 최지영 여사 역시 강태호의 생모이자 창업자 일가로서 이사회에 참여하여 강태호를 지원했다. 윤미란 측은 그들의 완벽한 연합에 압도되었고 결국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강태호는 압도적인 지지 속에 재경그룹의 새로운 임시회장으로 복귀했고 서윤은 혜성그룹의 대표이사로서 재경그룹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공식화했다. 그들의 승리는 두 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이었다. 그들은 승리했지만 아직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행복을 찾아야 하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다. 강태호는 재경그룹의 임시회장으로 복귀했고 서윤은 혜성그룹의 대표이사로서 그룹을 안정시켰다. 두 그룹은 더 이상 피 튀기는 경쟁자가 아니었고 상호 협력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강태호는 재경그룹 내부의 부패한 관행을 철저히 청산했고 서윤은
혜성그룹의 건전한 성장을 이끌었다. 그들의 복귀는 재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젊고 유능한 리더십의 시대를 예고했다. 하지만 그들의 개인적인 삶은 아직 완전한 평화를 찾지 못한 상태였다. 강태호는 다시 회장직에 올랐지만 예전과 같은 냉혈한 모습은 사라졌다. 그는 서윤과 아이들에게 헌신하는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려 노력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의 등굣길을 함께했고 저녁에는 아무리 늦더라도 아이들의 잠자리를 봐주었다. 서윤은 그의 진심 어린 변화에 감동했지만 그들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계약 결혼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사랑했지만 5년 전의 상처와 계약 결혼이라는 현실이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강태호는 두 아이를 재운 뒤 서윤의 방문을 두드렸다. 서윤은 그를 맞이했고 그들의 대화는 오랜만에 회사 일이 아닌 오직 그들 두 사람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다. 서윤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혜성그룹도 안정되었고 재경그룹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우리는 이제 계약을 끝낼 수 있어. 강태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의 말은 서윤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그가 계약 결혼을 끝내고 자신을 떠나려 한다고 생각했다. 서윤은 눈물을 애써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는 처음부터 3년 계약이었고 이제 계약 기간이 지났어요. 나는 이 모든 것을 아이들과 당신의 미래를 위해 감수할 수 있었어요. 이제 당신은 아이들의 완벽한 아버지이고 나는 혜성그룹의 대표이사예요. 그녀는 강한 척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이혼 서류를 받아들 준비를 했다. 강태호는 서윤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뜨거운 사랑을 담고 있었다. 나는 계약을 끝내고 싶어. 하지만 이혼을 하자는 것이 아니야. 강태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계약 때문에 결혼했지만 이제 진정한 사랑 때문에 다시 시작해야 해. 나는 너와 아이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이제부터 우리의 관계는 계약이 아닌 사랑과 헌신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이어야 해.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보석이 박힌 반지가 아닌 심플하고 단단한 디자인의 백금 반지가 놓여 있었다. 이 반지는 우리에게 지나온 고통의 시간과 아이들을 지켜온 우리의 희생을 상징해. 강태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서윤, 나의 아내이자 나의 동맹이자 나의 유일한 사랑. 나와 다시 결혼해 주겠니? 계약 결혼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맹세하는 결혼을 말이야. 서윤은 강태호의 예상치 못한 청혼에 감격했고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난 5년 동안의 모든 고통과 희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 좋아요. 태호 씨, 당신과 아이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들의 포옹은 5년 동안 억눌렸던 모든 감정의 폭발이었고 그들의 사랑은 마침내 비극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따뜻하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게 뭘세죠? 그 후 강태호와 한서윤은 화려한 재벌, 결혼식 대신 두 아들 준이와 우, 그리고 소수의 친지들만 초대한 조용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렸다. 준이와 우는 엄마 빰바의 아빠의 결혼 반지를 들고 서 있었고 그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식장을 가득 채웠다. 그들의 결혼은 두 그룹의 단순한 통합이 아닌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를 치유하고 진정한 가족을 이루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강태호는 이후 재경그룹의 모든 부패 세력을 숙청했고
서윤은 해성그룹을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투명한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두 그룹은 경쟁보다 협력을 통해 더욱